안양 평촌에서 사업 중인 알로 PM 사업가 이현석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베네 최강 베네그룹 PT 임병현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새해 2023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고요. 멋지게 비상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네. 네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보시면 벌써 한 이틀 연속 들었던 그 강의 주제 아닌가요? 월요일도 들으셨고 화요일도 어저께 너무나도 뜨거웠던 IMM 팩토리, 제가 개인적으로 팩토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팩토리를 통해서 또 들으셨던 내용인 줄 압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실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순준 그룹장님께서 너무도 명강의를 또 이틀 연속 걸쳐서 해주셨었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와 좋은 강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하면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도 상당히 많죠. 내가 관심만 있다면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목표가 흐려지거나 작심삼일 되기도 하고 목표가 수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바라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주제를 받았을 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한 두 가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18가지 정도 아침 실천 사항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작년 2022년에 그 실천 사항 중에서 김미경 강사님이 이제 하시는 굿제골드라는 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새벽 5시에 64개국에서 10,000명이 넘게 참여를 합니다. 새벽 5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새벽에 열정을 쏟아붓는데 그 20분 정도 강의해 주시는 내용 중에 오늘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맞는 딱 이렇게 맞는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사장님과 나누면 저도 힘을 받고 사장님들한테도 힘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로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3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딱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마이스토리를 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건강관리하고 전공을 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종목은 보디빌더인데 선수로 생활하지는 않았고 지도자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체형관리, 척추교정, 비만관리사, 그리고 체형관리, 아이들 키성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사람 몸 만드는 데 전문가, 사람 몸을 만드는 전문가로 25년 차, 해가 바뀌었으니까 26년이죠. 26년째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양 평촌에서 저와 함께 벌써 22년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현복사님과 함께 여기서 지금 미엔차라고 하는 아름다운 몸과 체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기서 지금은 너무나 좋은 PM 비즈니스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도와주는, 그리고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시거든요. 부모님들 체형 관리하는 그 사진이고, 마지막 우측에 있는 사진은 아침 줌 운동입니다. 제가 기수별로 줌으로 운동을 시키는 이제 또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오프로 해서 체육관에 직접 회원들을 만나서 운동을 또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못 만드는 일을 쭉 해오고 있고요. 간단하게 제 마이스터링 이렇게 맞추고요. 마음의 방향을 틀고 싶다면이라는 이제 첫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마음의 방향을 받는다는 마음의 방향을 틀고 싶다라는 건 즉 꿈을 향해서 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익숙한 곳에서 매번 그것에서 좀 실망스러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꾸고 할 때는 마음을 틀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마음을 방향을 틀고 싶다는 게 꿈을 갖고 싶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네 가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틀어라.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김승준 그룹장님이 해주신 그런 이제 꿈의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마음의 방향을 틀어라. 24시간 각인시켜줘라. 잠재의식을 바꾸고 계속 내뱉으면서 생각을 바꿔주라는 얘기고, 환경을 세팅해라. 둘러봐도 전체가 그것을 향해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루트 안에 화장실 앞이든 화장대 앞이든 뭐 책상 앞이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뭐 드림북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로 적어놓을 수 있겠죠. 메시지도 괜찮고. 그러니까 시간을 세팅해라. 이건 당연히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남의 힘을 세팅해라인데 이건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은 세팅해 놓으면 안 되죠. 이제 긍정적인 사람만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좀 흐릿해서 그런데 이게 피봇입니다. 피보팅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이 피보팅인데, 피보팅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 방향을요, 사업적인 방향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강하게 틀어서 그 방향을 아예 수정해 버리는 겁니다. 기존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뭐냐면 구슬로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1시 방향인데, 만약에 내가 10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이 1시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틀려면 이 안에 있는 구슬들이 다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는 구슬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부지런함일 수도 있고요. 뭐 새벽 루틴, 독서, 시스템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연초에 꿈을 향해 정해놓고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먼저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구슬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혹시 깨져 있는 구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 피보팅. 피보팅은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사업을 트는 방향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상 경기 중에 투판 던지기를 보시게 되면 돌려서 멀리 던지죠. 중심축에서 회전이 빠를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게 피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꿈을 향해서 정확하게 멀리 날아가려면 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을 담고 있는 뜻이고요. 인생은 피벗의 연속이고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파도가 온다고 해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죠. 파도가 오는데 파도에 멈춰 한다, 파도가 멈추나요? 자, 파도는 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맞는 것보단 타는 게 낫겠죠.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변화죠. 변화를 하셔야 되고 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피봇, 변화 연속. 그러려면 구슬을 만들고 체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구슬 있죠. 그 구슬을 이제 체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구슬을 찾아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따 차트 뒤에 나오겠지만 7월까지의 목표가 PT인데, PT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놓치고 있는 구슬은 시스템입니다. 투잡을 하다 보니 상당히 그걸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구슬들, 그러니까 구슬들을 찾아서 체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로가 되는 구슬이 많을수록 중심층 커집니다. 즉 안에서 회전이 빠르면 멀리 날아가고 정확하게 힘을 얻겠죠. 구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셔야 되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구슬이 필요하면 자존감을 채우셔야 될 거고, 내가 독서가 필요하면 독서라는 구슬을 채워넣어야 될 것이고요.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이라는 구슬을 채워 넣으셔야 될 것이고요. 스폰서님과의 미팅이 부족하다면 스폰서님과의 미팅이라는 구슬을 채워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 구슬들이 얼마나 나한테 어떤 구슬들이 부족한지를 봐서 채워 놓고 강력한 피보팅을 만드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중심축이 가동되면 강력한 피보팅이 가동이 되고 나를 그 목적지까지 날려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리듬 구슬은 분명히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작게 작게.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해요. 자, 운동이라는 게 왜 해야 되냐면 사업을 하려면 체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체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왜 몸이 갖고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운동을 올릴 수 있는 리듬 구슬은 뭐가 있을까요?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자, 하나 던져주게 되면 운동의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그 작은 구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중간 리듬 구슬들을 반드시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찾아주시면 정말 강력한 피보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피보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없으면 속도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야 중심축이 돌거든요. 자, 꾸준함은 그릿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투지 근성을 말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첫 번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혹시 사장님들 실패 창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실패 창고. 못 들어보셨죠? 자, 실패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 창고라는 곳에 내 실패는 저장이 돼요.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하면 실패 창고가 2개가 될 것이고요.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실패 창고는요. 나의 수치가 아니에요. 실패 창고가 많아질수록 나의 성공 창고는 더 단단하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과 함께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로 실패 창고를 만드는데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를 위한 네트워크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다 보면 무조건 열정이 부족하다, Y가 부족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나갔을 때 내가 팔이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다리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실질적인 나를 파악해주지 못하고 나를 들여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끌고 질질 끌고 간다고 한다면 양쪽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게 되면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결국엔 갈 수가 없고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나한테 가장 필요한 재활을 스폰서님과 상의하시고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상의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나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도약을 깊게 강하게 하면 더 멀리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네트워크의 재활 프로그램을 꼭 만드셔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이렇게 1번과 2번이 완성이 되면 자 이제 실패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두둑하게 매출도 세지고 경험도 많아졌어요. 자, 재활을 통해서 완벽한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원드림 원싱크. 내가 원래 꿈꿨던 그 목표, 그 생각, 그거 하나에 그 꿈에 집중해서 그 꿈을 무조건 두둑겨 패셔야 됩니다. 부서질 때까지. 왜?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마라톤과 같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색섬유, 적색섬유가 나오는데 자, 닭을 보시면 닭살을 하얗죠? 순간 폭발력 있게 힘을 쓰지만 멀리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닭살이 하얗잖아요. 백색섬유입니다. 기러기는 해부를 해보면 색이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섬유들은 이 빨간 섬유를 띠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m처럼 후딱 뛰고 나서 그냥 쉬어서 모르겠다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백색 섬유와 적색 섬유를 골고루 써가면서 뛰었다 빠졌다 뛰었다 빠졌다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 앞에서 말했던 나의 피보팅을 찾기 위한 내 자신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피니시 라인 결승선 저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PM의 또 가장 너무나 좋은 점인가 아닌가 싶은데 누구에게나 다 결승선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하나가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그럴 텐데 사장님들이 가시는 곳에 앞에는 다 피니시선이 다 있어요. 속도만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결승점이 다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백세섬유, 적세섬유라고 하는 마라톤과 같이 자기 페이스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가셔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놓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함을 가는데 이 4가지를 참고를 하셔서 나의 꾸준함을 유지하시면 전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계적인 천재들도요. 이 확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천재들 하면 대표적으로 모차르트. 자, 모차르트 하면 저는 사실 음악과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차르트 하면 지금 모차르트의 그 명곡 한 10곡 이상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보통 손으로 꼽으시잖아요. 그럼 모차르트가 평생에 어느 정도 곡을 작곡했을까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600곡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곡은 10곡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명곡도 그래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600여 곡을 작곡을 하셨고 베토벤은 60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흐는요 1000곡을 작곡을 했고 그 안에서 그 곡들이 나왔고요.
피카소가 대단한데 유화 1800점, 조각 1200점, 도자기 2800점, 드로잉이 12000점입니다. 평생 평생 만들고 그리셨는데, 자, 에디슨. 저는 생각나는 거 전기밖에 없어요. 전기, 발명품. 근데 발명 특허가 1093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명을 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거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천재들은 평생 작곡만 하고 만들기만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결과물들은 5년이나 시간인데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이 명곡들과 강력한 발명품들이 튀어나왔는데, 그건 평상시에 멈추지 않는 그 그립 정신, 꾸준함과 티보팅을 위해 계속 작동시킨 겁니다. 구슬들을 채워 넣어가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됐고 피보팅 가동이 됐고요. 터닝 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티핑 포인트, 화산 폭발이죠.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2023년 피보팅이라는 부분을 갖고 내 구슬을 채워가면서 멈추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를 점검해 주면서 가시면 반드시 이룰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창의적 좌절은 버리셔야 됩니다. 꾸준함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나쁜 녀석인데요. 자, 오지도 않는 좌절을 미리 생각해서 좌절하는 거 창의적 좌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지도 않는데 좌절을 창의합니까? 창의해서 왜 좌절을 만드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화이팅 화이팅 외치고 가자! 해도 되는데 사실 창의적인 좌절은 그 모든 걸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좌절이 왔어요. 근데 창의적으로 좌절을 더 크게 만드세요. 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창의적 좌절은 가장 긍정적인 꾸준함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창의적 좌절은 버려주시고요. 꼴찌라는 주제를 갖고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데, 꼴찌, 뭔가 기분이 안 좋죠? 꼴찌. 자, 근데요, 사실 꼴찌는요, 내가 무언가에 도전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꼴찌가 될 수가 없죠. 자, 꼴찌를 하셨다는 건 내가 도전했다는 증거고요. 그 꼴찌가 결국 수많은 꼴찌들이 모여서 강력한, 제가 서두에 말했던 피보팅을 만들어서 나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실패 창고와 성장 창고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실패는요, 시기, 질투, 집착, 비교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힘들지만 버리고 칭찬과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자기 성장은 필수입니다. 자기 성장의 필수 조건인 꼴찌. 꼴찌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꼴찌가 된다는 건 내가 도전하고 있고 내가 나의 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건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그 실전사항들 몇 장을 올려놔 봤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오프에서 운동하는 회원들입니다. 지금 다 우리 PM의 매니아들이 되셨고요. 그리고 PM 당이 다 오토십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올 4월에 또 5월이군요. 5월에 이제 바프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저를 막 더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우리 회원들이죠. 미래의 제 파트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또 사진은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이 제 실천사항, 그리고 1일 1팩을 합니다. 아침에 18가지 실천사항을 하는데 거기에 1일 1팩도 있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글자가 안 보시겠지만 IMM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100번을 적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나는 이제 올 1월부터 적기 시작했죠. PT 적고 시작하는데 100번 쓰기, 단기 목표 100번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4월부터 굿잭을 참가를 했는데 그 김미영 강사님이 하는 거요. 구회 완주라는 게 그거 구회 완주라는 거 말하고, 밑에 있는 그 스티커는 완주 인증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와 꿈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맨 밑에 사진인데 제가 독서를 제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문 서적은 좋아하고 좀 보는 편인데 사실 책을 보는 전체 도서량이 상당히 적었어요. 1년에 좀 부끄럽지만 10권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작년에 따져보니까 성경을 3번 통독한 걸 포함해서 75권을 읽었더라고요.
독서량이 새벽 시간에 1시간 정도를 쓰는데 엄청납니다. 집중력이. 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전에는 48권이었어요. 점점 늘어나요. 책이. 읽는 속도도 달라지고요. 올해 목표는 당연히 100권입니다. 100권인데 새벽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 시간에 많이 일어나죠. 다들 새벽에 무언가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고요. 기운이 모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기운이 아주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제가 하고 있는 사진들 한번 올려봤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상반기 PT로 가기는 로드맵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먼저 IMM이 되고 IMM 만들기에 집중하자. 153이라고 했는데 그 153은 뭐냐면 한 명의 파트너 밑에 매니저 5명을 만들어주고 5명 밑에 3명의 IMM을 만들어주자. 153. 그래서 두 번째 피부가 아닌 네트워크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IMM을 놓고 봤을 때 만프이브라고 하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송을 들어가 보면 아보와 TP가 4에서 50명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보가 40에서 50명의 숫자에 집중하는 것과 만 포인트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씩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4에서 50명 이 숫자, 즉 네트워크, 내 넷을 짜는 데 집중을 하셔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요. VP는 아보와 TP가 8에서 90명입니다. 그러면 25,000 포인트, 25,000 PV라는 부위가 아니라 8에서 90명이죠. 8에서 90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티버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VP를 갈 수 있게끔 날려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기반이 되면 EVP는 이렇게 만들어진 IMM이 4명이면 가능한 일이고요. PT는 IMM이 7명이면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2023년 상반기 단기 목표 이제 나눠본 건 1번 7월 PT 달성입니다. PT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저는 매일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7월 PM 비즈니스로 완전 전업하는 게 또 두 번째 큰 목표입니다.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 샵에 손님들과 같은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7월에 완전 전업을 목표를 두고 있고요. 베네파이프 개인 루틴을 지키고 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베네파이브라고 하는 건 스포츠 선수로 생각한다면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본 게임을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네파이브의 꾸준한 실천, 그 스폰서와 소통 한 방향 맞추기 상당히 투잡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하고 소통이 약한 편인데 2023년에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와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물줄기는 절대로 옆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이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야 큰 바다가 되는 것처럼 스폰서와 한 방향 맞추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르 시스템 플러그인인데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고 할지라도 식자재가 있는 냉장고라 할지라도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면 음식은 다 썩어버립니다. 플러그인은 우리 정선희 구독자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시스템 플러그인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라도 시스템에 참여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미라클 머닝 실천 지금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벽 시간 1시간은 낮 시간 3시간과 같다고 하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1시간은 낮 시간 3시간과 맞먹습니다. 즉 새벽에 2시간 이르면 하루에 30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투리 시간 최대 활용이라고 했는데 5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인데 스쿼터를 5분을 하시고 쉬었다가 또 시간 났을 때 5분을 하셔서 10번 하시면 50분이죠. 자, 한 번에 하체 운동 50분 하는 거랑 나눠서 5분 하는 거랑 효과가 같거나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다 적용됩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5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간, 자투리 시간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일일 SNS 포함 3-5명의 PM 전달하기인데 오프에서 전달 못할 거면 사실 오프보다 쉬운 게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SNS잖아요. SNS에서 전달하는 게 사실 SNS 전달을 못하면 오프는 당연히 못하시죠. 자, SNS 부딪혀야 됩니다.
다행히 근데 무조건 부딪히기보다 이땐가 아니땐가라는 그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 다섯 명을 늘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투더리스트인데 자 투더리스트가 새해 되면 많이 적으세요. 하루에 실천 사항들을. 근데 전 두세 가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10가지 정해놓고 3일 뒤에는 8가지 되고 자 5일 뒤에는 7가지 되고 이거보다 하루에 두세 가지만 정확히 꾸준하게 매일 실천하는 게 강력한 힘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티보팅을 만들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마음가짐인데요. 선봉해석에 두려워하지 않기. 먼저 자리를 만들고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릇이 커져야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선봉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뒤에서 책찍질하는 기수보다는 그 같이 뛰는 말들보다 조금 앞에 나가서 넓은 등짝을 보여줄 수 있는 열심히 뛰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노력하면서 2023년을 저는 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나라고 했잖아요, 사장님들. 나를 좀 깊이 봐주세요. 전 그렇거든요. 저는 옆에서 신영 박사님이 그렇게 안 징그러워 뭐 그러는데 저는 현서가 그러거든요. 저를 불러요. 혹시 불러보신 적 있어요? 정 선생님 소진아하고 아니면 저기 정 선생님은 수연하고 불러보신 적 있나요? 나의 손을 얹고 현서하고 저는 불러요. 그러면 왜인지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저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고 어느 날은 막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 나를 깊이 봐주면 내가 지금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지 부분을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정말 내 자신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 2023년에는요. 현상아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놈이야. 넌 할 수 있어.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요. 정말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현석아 난 널 사랑한다. 정말 대단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티보팅이 아까 그 화살표의 정중앙에 있는 그 점은 저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스타트 점이 없으면 피보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유영 선생님 강의에 나왔던 내용인데 내가 나의 빅팬이 돼줘야 됩니다. 최고의 팬은 옆에 분들이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빅팬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발명품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차트 2개인데요. 진짜 응원은 상대를 대신해서 우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시선이 많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나가면 많이 찢기고 맞고 들어옵니다. 상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라인 사람들과 같이 스폰서와 함께 우리가 서로 우겨줘야 됩니다. 넌 최고라고. 잘했다고. 그래서 진짜 응원을 해주는 우리 베네피플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이 문화라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한 네트워크 힘은 문화다. 진짜 응원해주는 문화가 넘치는 우리 베네피플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응원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사업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나의 빅팬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라는 표현을 좀 지우고 베네피플은 서로의 빅팬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네피플은 서로의 빅팬입니다! 라고 저는 외치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2023년도 열심히 뛰고 전진하는 사업자 그리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업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